독해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한다고 성적이 달라지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본질 독해입니다. 저는 60기 변리사이며 20년도 피셋 전국 200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해도 언어 이해, 비문학 독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공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왜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틀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거죠. 언어 이해 같은 독해 문제 그런 것들을 푸는 과정에는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어떤 단계에서 부족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면 정말 쓸데없는 삽질만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요, 대부분 99%의 분들은 정보 추출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모순적이게도 그 대부분의 분들은 정보를 선별하는 연습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5시간 동안요, 어떤 한 지문을 뚫어져라 10번, 20번, 30번 읽어보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 풀 수 없는 문제랑 다름이 없을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걸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10시간, 20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풀 수 있게 만든 후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순서인데, 다들 뭐 5분 30초 안에 풀어야 한다, 7분 안에 풀어야 한다, 이렇게 시간에만 집착해서 풀려 하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요, 정보 추출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리트 언어이의 기준 한 지문에 최소 40분 이상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순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요, 여러분들이 원래 풀듯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럼 뭐 여기서 대충 7에서 8분 정도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채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절대 답지나 해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문을 한 줄 한 줄 음미하듯이 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예측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천천히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기출체험반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가지 행동 강령을 카테고리별로 4개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어떤 지문을 진짜 박살날 때까지 탈탈 털어버린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맞췄는지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서요, 내가 도대체 어떤 정보 추출에 약한지, 이게 보통 뭐 추론에 약하신 분들도 있고 연결에 약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답지랑 해설 같은 걸 가지고 한번 나의 사고 과정을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요, 반복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만 풀어보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보들이 나중에 갑자기 추출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실력이 늘은 부분, 아직 늘지 않은 부분 등의 메타 인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전체 과정을 이렇게 뭐 한 지문에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본 1시간은 걸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세 지문,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가 걸리겠죠? 이렇게 몇 달만 해도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요, 이 분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 혹은 기출체험반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그렇게 한 후에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만 주면 다 풀 수 있는데 항상 시간 때문에 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도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정보 추출은 할 줄은 알지만요, 아직 체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직 그 양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요, 해결 방법이 명확해요. 양측이에요. 그냥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한 거고, 아직 그 분석을 한 지문의 개수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지문 여러 개를 더 분석하다 보면은 금방 분명 어떤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결국 사람은 한 번에 여러 정보를 모두 뇌에 담아갈 수 없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정보들을 문제풀이에 가장 빠르게 사용하려면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기출체험안에서 3가지 행동 강령으로 다루고 있고 계속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는 절대 점수를 올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일단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겠지만요. 아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글을 진짜 잘 읽는 사람, 독해를 잘하는 사람 누구나요? 뭐 문제풀이 시작할 때 지문의 첫 문장을 읽을 때요.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나오면 걱정하고 불안해요. 하지만요.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듯이 편한 마음으로 그냥 문제에 집중해야지 하고서 한다면 빼먹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